스텝 펑션, 헤비사이드 펑션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마쳤는데, 그래서 쓰기는 U sub CT, H 혹은 HT-C이고, 그래서 T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 T가 C보다 작으면 0이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기 때문에 C는 별 말이 없는 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소개되는 함수니까 별 말이 없으면 C는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은 E의 마이너스 CS 나누기 S이다. 지난 시간에 드라이브 했어요. 그리고 B가 A보다 클 때 U의 BT 빼기 U sub AT 빼기 U sub BT는 T가 A하고 B 사이에 있으면은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선 0이다. 왜냐면 요 놈은 A보다 큰 데서 1이고 요 놈은 B보다 큰 데서 1이니까 B보다 크면은 둘 다 1이고 A보다 작으면 둘 다 0이고 A하고 B 사이에서는 요 놈은 1이고 요 놈은 0이니까 1에서 0 빼주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걸로 하지. 스텝 펑션 f of t는 2, 5, 1, 마이너스 1, 1이다. 그 다음에 0, 4, 4, 7, 7, 9. 그래서 0하고 4 사이에서는 2이고 4하고 7 사이에서는 5이고 7하고 9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9 이상에선 1이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 헤비사이드 펑션을 써서 스텝 펑션을 써서 한번 표시를 해보자. 맞아. 뭐 그래프 그려보면은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0하고 4 사이, 4하고 7 사이, 7하고 9 사이. 그죠? 0하고 4 사이에서는 2이고 그 다음에 4하고 7 사이에서는 5고 그 다음에 7하고 9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9 이상에서는 1이다. 뭐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piecewise continuous한 펑션입니다. piecewise continuous한 펑션, 그놈을 헤비사이드 펑션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은, 그러면 요 함수는 여기서 1이고 나머지에선 0인 함수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2이고 나머지에선 0인 함수 더하기 여기서는 5이고 나머지에선 0인 함수 더하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에선 0인 함수 그리고 여기서는 1이고 나머지에선 0인 함수의 합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2니까 0하고 4에서 2니까 이 함수에 2배를 해준 것이 될 겁니다. 그죠? 요것만 하면은 0하고 4 사이에선 1이고 4 이상에선 0, 0 이하에선 0이니까 그럼 여기다 2배를 해주면은 요 함수는 요걸 표시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에선 다 0입니다. 요 놈을 생각해 보면은 4하고 7 사이죠. 4하고 7 사이에서 5예요. 그죠? 그러면은 U sub 4 빼기 U sub 7 요것을 생각하면은 요것은 4하고 7 사이에선 1이고 나머지에선 0입니다. 그럼 그것에 5배를 해주면은 4하고 7 사이에선 5고 나머지에선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5배. 그러면 요 함수는 요 놈을 표시하는 놈이 될 거예요. 나머지에선 다 0이고 요것은 요것이 되고 요것은 7하고 9니까 U sub 7 빼기
먼저 요 함수를 고려하면은 요 놈은 7하고 9 사이에서 1인 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7하고 9 사이에서 1이고 나머지에서는 0이에요. 요것은 요 놈은 여기서 1이니까 use of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4개를 더해주면은 요 함수를 표시하는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ft는 요 4개를 다 더해주면은 use of null은 unull은 두 개 있으니까 2배의 unull t. 그 다음에 use of 4는 마이너스 2개가 있고 5개가 있으니까 더하기 3배의 use of 4t. 그 다음에 7은 마이너스 5개, 마이너스 1개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use of 9. 여기 또 1개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piecewise continuous한 함수를 각각을 생각을 해서 그놈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놈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놈과 f의 t-c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t가 0보다 클 때만 일단은 생각을 하겠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러면은 c든 0보다, c도 0보다 큰 경우로 생각을 하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 요것과 요것의 그래프를 보면은 요놈을 오른쪽으로 c만큼 움직이면은 요것의 그래프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ft가 이런 그래프다. 그러면은 f의 t-c는 c가 0보다 클 때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use of c t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 요것은 c 이하에서는 0인 함수죠. 그죠? 그래서 요것의 그래프는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0이고 0에서 c까지는 0이고 c 이상에서는 ft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c만큼 움직여진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c가 0보다 클 때. 그러면은 요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과 요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해 보면은 좋은 관계식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use of c 곱하기 f의 t-c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이놈은 정의에 의해서 0에서 무한대 use of ct 곱하기 f t-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s 마이너스 st dt입니다. 그죠?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요놈의 의미는 c 이하에서는 0이고 c 이상에서는 1이니까 그렇다면은 0에서 c까지는 이 함수 값은 전체가 0이죠. 그래서 적분을 하는데 빼놓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c에서 무한대 f t-c 2의 마이너스 s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t-c를 u라고 치환을 해주면 그러면 dt나 du나 같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t-c가 u니까 fu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s t-c가 u니까 t는 c 더하기 u네요. u 더하기 c du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t 빼기 c가 u니까 t가 c면은 u는 0이고 무한대 무한대고 그래서 0에서 무한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SC 2의 마이너스 CS 그 다음에 FU 2의 마이너스 SU DU다. 그러면 C나 S는 U하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상수 취급해서 2의 마이너스 CS FU 2의 마이너스 SU DU. 이놈은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CS L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즉, 요놈은 요놈과 같아졌어요. 그죠? 따라서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다 2의 마이너스 CS를 곱해준 것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면은 그놈은 F를 C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에 헤비사이드 펑션을 곱해준 것과 같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L of use of CT FT minus C 이놈은 2의 마이너스 CS L of F 혹은 inverse Laplace transformation of 2의 마이너스 CS L of F 이놈은 U의 CT FT 마이너스 C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보면 예를 들어서 f of t가 sin t 0하고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sin t이고 4분의 파이 이상에서는 sin t 더하기 코사인 t 빼기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럼 L of F는 어떻게 되나? 그럼 요 놈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요 놈을 다시 쓰면은 sin t는 항상 있으니까 sin t는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0하고 요 놈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sin t 더하기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0이고 4분의 파이 이상일 때는 요 놈이고 그런 것을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파이까지는 0이니까 use of 4분의 파이 t 곱하기 요 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sin t는 항상 있으니까 sin t. 그러니까 거기다가 0하고 요 놈이에요. 근데 4분의 파이까지는 0이고 4분의 파이 이상에서는 요거니까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4분의 파이에 대한 스텝 펑션을 곱해서 요걸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L of F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액션이니까 요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더하기 요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L of sin t 더하기 L of U 파이 오브 4 t 코사인 t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sin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니까 근데 a가 1이니까 s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은 코사인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의 마이너스 CS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근데 C가 저기서는 4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S 다음에 L of cosine 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코사인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제곱 더하기 1분의 s죠. 그죠? 따라서 s제곱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의 s 곱하기 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요놈이 2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2s 나누기 s제곱이다. 이랬을 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요놈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1 빼기 2의 마이너스 2s 나누기 s제곱이니까 L이 리니어니까 L의 인버스도 리니어죠. 그죠? 리니어 액션입니다. 따라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빼기 2의 마이너스 2s s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s제곱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t였죠. 그죠? 그래서 요놈은 t가 되고 요놈은 s제곱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놈을 2만큼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u sub 2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따라서 빼기 u sub 2 그 다음에 s제곱분의 1 s제곱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t니까 t를 오른쪽으로 2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t 빼기 2 그래요? 여기 아직 안 지웠네. 요 포뮬라에 따라서 저렇게 돼요. 뭐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고 좀 보기 좋게 고친다면은 어떻게 되나? t가 2 이하일 땐 요놈이 0이니까 그죠? t가 2 이하일 땐 0이니까 그냥 t고 t가 2보다 크면은 여기 1이니까 t 빼기 2를 빼주면 돼요. 그죠? 따라서 그놈은 t 혹은 t 빼기 2 t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으면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했나? t하고 2네. 그죠? 된다. 그러니까 0하고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1인 놈이고 그 다음에는 상수인 놈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헤비사이드 펑션이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한 펑션을 표시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놈을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좌우변을 동시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서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서 솔루션을 구했었어요. 그죠?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포싱 텀이 컨티뉴어스한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포싱 텀이 디스컨티뉴어스한 경우에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얘기했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적분이죠. 그렇죠? 적분은 유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일지라도 문제없이 행할 수 있죠. 심지어 무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이라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일지라도 만약에 그 무한계의 점이 그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유한계에 가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마 적분 지금 여러분들 해석학 수업에서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계의 점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할지라도 그 디스컨티뉴어스한 점들의 집합이 유한계의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갖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놈들의 메저가 0이 되기 때문에 길이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적분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접근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접근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나온 예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배의 y 세컨드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2배의 y는 gt다. 근데 gt가 정의되기를 u5 빼기 u20 이렇게 주어진 경우, 이 놈을 다시 보면은 5 이하에서는 둘 다 0이니까 0이고, 그죠? 5 이상 20 미만에서는 1하고 0이니까 1이고, 20 이상에서는 1하고 1이니까 0이고, 그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1, 5하고 20, 그 다음에 20,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의 0에서의 값은 또 y 프라임의 0에서의 값은 0인 경우, 뭐 이런 이그젬플이 어떤 경우 있을 수 있나 보면은 LRC 회로 있죠. 그러니까 전기 회로에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L y 세컨드 I 세컨드 프라임 더하기 RI 더하기 C분의 1 I 프라임은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죠? 이건 볼티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전압이에요. 전압의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전압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요거는 인덕턴스, 코일에 기인하죠. 코일에 기인하는 텀이고, 그래서 요놈은 인덕턴스입니다. 요거는 저항에 기인하는 텀이고, 그래서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요거는 커패시터, 컨덴서에 기인하는 텀이고, 그래서 C는 커패시티, 그 컨덴서의 용량이에요. 그죠? 요게 LRC 회로에서 나타나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해결해 주면은 그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전류를 알면 전압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으니까, 하나만 알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요 놈으로서 요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인덕턴스가 2이고 저항이 1이고 카패시턴스가 2분의 1인 그러한 회로에서 전압의 변화율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죠? 즉 2 프라임이 0이니까 0하고 5 사이에서는 상수의 전압이 걸렸어요. 상수의 전압이 걸리다가 5하고 20 사이에서 거기서 t 더하기 알파식의 전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죠? 미분에서 1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엔 또 상수의 전압이 걸렸어요. 그런 경우에 이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자 회로에서 상당히 물리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그러한 거예요. 전압이 걸릴 때 우리가 항상 파이나이트한 타임에 걸리지 영원히 걸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 이니셜리 처음에는 그 전류도 0이고 전류의 변화율도 0이었다. 처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그래서 그 상수가 그냥 0이라고 칩시다.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전류가 걸렸어. 전류가 걸리는데 t 더하기 알파 스타일로 전류가 걸렸어요. 그러다가 유한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전압이 걸렸어요. 유한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전압이 꺼졌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컨덴서가 없다면은
이렇게 요때는 직류 전압인 거죠. 그죠? 직류 전압이 걸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컨덴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카패시터가 있으면은, 직류면은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번 딱 대치되면 끝이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 때문에 그 흐름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한번 보면은, 그래서 단지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러한 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것을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나? L of EY second prime 더하기 Y prime 더하기 2배 Y는 L of G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되나? 간단히 하기 위해서 Y하고 Y 프라임을 다 0으로 해줬으니까 좀 왼쪽을 표현하기가 쉬워요. 2배의 S제곱 L of Y 빼기 SY 프라임 0 빼기 SY 0 빼기 Y 프라임 0가 있겠죠. 근데 그놈이 둘 다 0이니까 그건 필요 없고, 여기서 더하기 SL of Y 빼기 Y의 0에서의 값인데 그놈이 0이니까 그거 뭐 쓸 필요 없고, 더하기 2배 L of Y. 좌변이 이렇게 됩니다. 우변은 L of G인데 그러면 L of U5 빼기 U20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2의 마이너스 20S 나누기 S 이렇게 되죠. 그죠? U sub C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2의 마이너스 CS 나누기 S였으니까 여기서 C는 5고 여기서 C는 20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2배의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의 L of G L of Y L of Y다. 그러면은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요놈 나누기 요놈이죠. 그죠? 따라서 L of Y는 2의 마이너스 5S 빼기 2의 마이너스 20S 나누기 1 나누기 S S제곱 더하기 2배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다. 그죠? 그러니까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Y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Y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2의 마이너스 5S 빼기 곱하기 S 2배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이다. 예. 자, 그러면 이 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 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요 놈을 먼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자, 현재 요것 곱하기 요 놈이니까 요것은 생각지 말고 요것 곱하기 요 놈을 먼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면은, 그 놈은 요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그걸 FT라고 하면은 F의 T-5 곱하기 U sub 5 그렇게 되죠. U sub 5 그렇게 표시할 되죠. 그죠? 그래서 F를 중간에 어디 나왔나?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Y는 요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빼기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U sub 5 FT-5고, 그 다음에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U sub
20 곱하기 요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 t 빼기 20을 대입한 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놈만 구해주면 돼요. 요 놈만 구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니까. t를 빼먹었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f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1 나누기 s 2배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는 어떻게 되나? a 나누기 s 더하기 bs 더하기 c 나누기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가 되죠. 이제부터 뭐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제곱 텀이 2배의 a하고 b네. 그죠? 그래서 2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s제곱 항이 없으니까. s항만 보면은 여기서 as 나오고 cs 나오니까 a 더하기 c는 0이고, 상수항을 보면은 여기서만 나오죠. 2a. 그죠? 그래서 2a는 1이다. a는 2분의 1. c는 a 더하기 c가 0이니까 네거티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가 2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죠? 혹시 계산 틀리면 중간에 얘기하세요. 다시 다 돌아가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요놈은 2분의 1 s분의 1 빼기 그 s 더하기 c b가 1이고 c가 2분의 1이니까 2배의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입니다. 그죠? 근데 요놈은 다시 2분의 1 s 더하기 1 빼기 s 더하기 2분의 1 놔두고 이 분자를 보면은 2배의 s제곱 더하기 4분의 1 s죠. 2분의 1 s죠. 그러니까 s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죠? 맞아요? 자, 4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그래야 여기서 2분의 1, 2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 16분의 1에다가 이게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빼면은 15분의 어떻게 되나? 8분의 15가 되나?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 계산풀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숫자가 계산이하고 안 좋네. 어쨌든 뭐. 자, 그러면 요것도 2분의 1을 바깥으로 뽑아주면은, 이렇게 2분의 1 해주면은, 요게 2가 되고, 요게 16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또, 요거는 s 더하기 4분의 1인데, 2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이건 다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s 더하기 4분의 1 있으니까 이걸 맞춰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시 2분의 1 s분의 1 빼기 2분의 1 s 더하기 4분의 1 나누기 s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5 나누기 16 더하기 4분의 1 s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5 나누기 16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나? 요것을 우리가
캐피탈 FS라고 놓고 캐피탈 F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자,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생각하면은 S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1이죠. 그죠? 2분의 1 빼기 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S 더하기 4분의 1 S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5 나누기 16 그 다음에 더하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4분의 1 S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15 나누기 16 그러네. 하던 거니까 마저 하지 뭐. 자, 그럼 요놈 뭐가 됩니까? 요놈은 S제곱 더하기 16분의 15분의 S에 S 대신에 S 더하기 4분의 1을 대입한 거죠. 그죠? 그러면 S제곱 더하기 16분의 15분의 S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요놈의 루트 T가 되죠. 그죠? 거기다가 뭘 곱해줘야 됩니까? 2의 마이너스 4분의 1T를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놈은 2의 마이너스 4분의 1T 곱하기 코사인 4분의 루트 15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것은 숫자니까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야 사인에 그게 되죠. 근데 A가 뭔가? 요놈의 루트니까 4분의 루트 15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루트 15로 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나? 요 놈은 통전이 들어가 있어. 자, 요 놈만 생각하면은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4분의 1t 사인 4분의 루트 15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전체적으로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 2의 마이너스 4분의 1t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4분의 1t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루트 15t 더하기 루트 15분의 1 사인 4분의 루트 15t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캐피탈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즉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죠? 그럼 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리들 F인 거죠. 요놈이 리들 F예요. 그러니까 FT는 요놈이다. 그러면은 솔루션 Y는 저 F의 T 대신에 T-5 곱하기 스텝 펑션 빼기 T 대신에 T-20 곱하기 스텝 펑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뭐 당연해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디스컨티뉴이티가 두 개나 있잖아요. 디스컨티뉴이티가 두 개나 있는 것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표시하려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복잡하지만 단지 복잡할 따름이고 계산은 스트레이트 포워드 합니다. 그렇죠?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계산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내면 내가 한번 계산해보고 이렇게 이상한 숫자 나오지 않는 걸로 할 테니까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자,
y 세컨드 프라임 더하기 4배의 y는 g of t다. 그런데 g of t는 주어지기를 0 t 마이너스 5 나누기 5 그 다음에 1 t가 0하고 5 사이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5하고 10 사이일 때는 이렇게 되고 10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y의 0에서의 값은 y 프라임의 0에서의 값은 둘 다 0이다. 그럼 뭐 똑같습니다. 계산 과정은. 그런데 오른쪽을 헤비사이드 펑션, 스텝 펑션을 위해서 표현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놈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 자, 0하고 5 사이에서는 0이고 5하고 10 사이에서는 1이고 10 이상에서는 1인 함수에다 이 놈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놈의 요 사이에서는 요거 곱해주고 나머지는 내버려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하고 5 사이에서는 0이에요. 다음에 5하고 10 사이에서는 5분의 t 빼기 1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나? 5니까 어떻게 되나? 5일 때는 0이고 10일 때는 1이 되네. 그죠? 5일 때는 0이고 10일 때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0이었다가 10일 때는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10 이상에서 1. 이런 함수들. 이런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요 사이에서 1인 함수에다가 5분의 t-5를 곱해준 것. 여기서는 1이고 나머지에서는 여기는 함수에다가 5분의 t-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 이상에서는 1인 함수고 여기서는 0인 함수를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5하고 10 사이에서는 1이고 나머지에서는 0인 함수니까 use of 5 빼기 use of 10 요거 됩니다. 그럼 요거는 5하고 10 사이에서만 1이고 나머지에서는 0이죠. 그죠? 여기다가 t 빼기 5 나누기 5를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5하고 10 사이에서는 요게 되고 나머지에서는 0인 함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이니까 더하기 use of 10 이렇게 되죠. 그래요? 요것은 요 놈은 10 이상에서는 0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요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걸 또 더해줘야 되죠. 이해가 가죠? 그럼 이걸 다시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요 놈은 use of 5 t 곱하기 t 빼기 5 나누기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minus use of 10 t 그 다음에 5분의 더하기 하고서는 1 빼기 5분의 t 빼기 5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요 놈은 t 빼기 5분의 1 use of 5 t 빼기 5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죠? 이건 5분의 5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되나? 어떻게 되지? 그치? 5분의 5분의 5 빼기 t 그러니까 10 빼기 t가 되네. 그러죠? 그러면은 다시 쓰면은 요걸 빼기로 하고 t-10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죠? 뭐 더하기 빼기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양변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주면은 좌변은 어떻게 되나? S제곱 더하기 4 LOY는 우변 5분의 1은 뭐? 5분의 1이고 요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2의 마이너스 5S 곱하기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어떻게 돼요? S제곱이죠. S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5S 그 다음에 S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0S 곱하기 이것도 T니까 그죠? S제곱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쓰면은 S제곱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은 2의 마이너스 5S 빼기 2의 마이너스 10S 곱하기 S제곱분의 1이네요. 그죠? 이거는 계산이 괜찮네요. 그러면 L of Y는 5분의 1 2의 마이너스 5S 빼기 2의 마이너스 10S 곱하기 S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Y는 요 전체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이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한 다음에 요 놈을 고려해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S제곱 더하기 S제곱 곱하기 S제곱 더하기 4 요 놈부터 생각해 보면 요 놈은 L 인버스 S제곱하고 S제곱 더하기 4죠. 그죠? 여기는 빼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요거 4니까 어떻게 되지? A면은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요? 4분의 1 S제곱 더하기 1 4분의 1 S제곱 그러니까 1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 L 인버스 뭐 계산 틀린 거 있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놈의 인버스는 뭔가? T죠. 요놈은 요거를 2로 하면은 사인이죠. 그죠? 사인이니까 어떻게 되나? 2분의 1 사인 2t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 t 빼기 2분의 1 사인 2t다. 이렇게 돼요. 요게 요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되나? 솔루션은 요놈을 ft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스텝 펑션 use of 5t 곱하기 ft-5 그죠? 여기서는 use of 10 그죠? use of 10 곱하기 ft-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솔루션 y는 5분의 1 use of 5 t f t-5 빼기 use of 10 t f t-10 이렇게 된다. 또 f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계산이 좀 많아요. 계산이 좀 많은데 그건 아까도 얘기한 거고 반복된 얘기지만 디스컨티뉴티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뭐 계산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길이만 많은 거죠.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는 같아요. 양변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한다. 그래서 y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한다. 그죠? 그런 후에 y를 구하기 위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드라이브한 몇 가지 그 포뮬라들이 있으니까 그 포뮬라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임펄스 펑션. 뭐 이거? 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니까 그 이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로 해서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에 맞게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여기서는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는데 어떨 때는 유한 구간만 적분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하면 돼. 그거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니까 그래서 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수학이라는 게 항상 그래.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씩 다르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메인 아이디어를 여기서 안 다음에는 그때 맞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0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0에서 어느 상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그래도 뭐 안 될 거 뭐 있어. 그죠? 거기에 그거가 그렇게 하면 쓸모가 더 많으면 또 그렇게 해요. 만약에 0을 빼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뺄 수도 있어. 그러나 0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폐구간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니셜 밸류를 줘야 돼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0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은 이니셜 밸류를 주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할 때는 폐구간에서 정의를 해요. 우리 책에서는 표기를 어떻게 했더라? 델타 C로 했나? 그냥 델타로 했나? 델타로 했죠? 임펄스 펑션은 이름은 임펄스 펑션이라고 함수처럼 이름을 줍니다. 그러나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generalized function입니다. 일반화된 함수예요. 함수의 정의가 뭔가? 셋에서 셋으로 가는 거죠. 어떤 셋에서 어떤 셋으로 대응시키는 기능인데 그 하나의 점에 A에서 B로 가는 함수다 그러면은 A에서 하나의 엘리멘트를 뽑았을 때 B에서 두 개가 대응되지만 않으면 되죠. 두 개 이상만. A에서 B로 간다 그러면은 A 하나에 대해서 B에서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하면은 수학에서 일단 쓰는 함수는 숫자를 숫자로 대응시키는 게 가장 기초적인 함수죠. 그 다음에 함수를 함수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함수를 숫자에 대응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함수를 숫자에 대응시키는 경우를 그것도 펑션이지만 보통은 펑셔널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조금 다르게 줘요. 그리고 함수를 함수에 대응시키는 것을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함수의 개념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함수 하면은 셋 대 셋입니다. 거기서 엘리멘트를 대응시키는 게 함수예요. 그게 광의의 함수죠. 협의의 함수는 수를 수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실수에 대응시키면 실변수 함수고, 그렇죠? 복소수가 등장하면 복소수 함수, 그렇죠? 그게 이제 협의의 함수고,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대응되면 그것도 광의의 함수는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아까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t의 함수를 s의 함수에 대응시켰죠. 그것도 함수예요. 원칙적으로는. 함수의 집합에서 함수의 집합을 생각하면은 엘리멘트 대 엘리멘트의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지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함수의 집합, 여기에 number, 함수를 숫자에 대응시키는 것을 functional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광의로 하면은 어쨌든 함수 하나에 숫자 하나가 대응되니까 엘레멘트에 엘레멘트니까 함수죠. 그죠? 광의의 뜻으로 하면 함수예요. 그러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 펑셔널이라고 한다. 지금 임펄스 펑션을 얘기하는데 보통 표기하기는 델타 t-c로 표기합니다. 근데 요놈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함수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체로는 함수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뭐 fx 이렇게 되죠. x라는 놈을 집어넣어서 값이 나오는 거죠. 요 x가 숫자가 되기도 하고 함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델타는 요 자체로서 t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델타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델타와 함수를 같이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델타 자체로는 델타에 뭐를 넣었다 그러면 얼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함수하고 어떤 함수하고 ft하고 델타를 같이 대응시키면 페어로서 함수가 있고 델타가 있으면은 요놈은 요럴 때만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어떤 함수하고 항상 동반을 해야지만 의미를 갖게 돼요. 요 놈의 의미는 요 액션을 다른 어떤 함수하고 액션을 시킨 결과는 요 놈은 fc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하고 델타를 같이 액션 시킨 결과는 f의 c에서의 값이다. 그 t가 c면은 c에서의 값이고 t가 c가 아니면은 0이 되는 그러한 값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델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펄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혹은 그냥 델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갖는, 이런 값을 갖는 그런 델타고, 그럼 직관적으로 델타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이 델타는 시퀀스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자체가 어떤 함수들의 극한으로, 어떤 함수들의 시퀀스의 극한으로 델타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t-0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델타 t. 편하게. c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첫 번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1이라는 값을 갖는 함수. 나머지는 0이고. 요거를 뭐 t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t1이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에선 0이고 2분의 1 이상에선 0이고 2분의 1하고 1 사이에선 1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t2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 요 사이에서 값이 2가 되는,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0인 함수, 이놈을 t2라고 하죠. 그러니까 t1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서 1이고 나머지에서는 0이고, t2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 사이에서 1이고 2이고 나머지에서는 0이고, 그 다음에 t4는 8분의 1하고 8분의 1 사이에서 4이고, 요선 값이 4예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에서는 0인 함수.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점점
폭은 줄여가죠. 폭은 줄여가면서 높이는 올리는 그러한 지금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어떻게 정했는지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정의한 함수, 요것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 sub n, 요 놈을 델타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라고 생각을 해요. 델타 t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델타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을 취해서 델타가 되는 함수를 델타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generalized function이라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functional analysis나 혹은 응용수학을 들으면은 그때 사실 엄밀하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델타 펑션을 학부 수준에서 아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세요. 델타라는 놈은 어떤 함수들의 클래시컬한 함수의 극한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클래시컬한 함수로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아주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러한 클래시컬 함수 t sub n의 극한으로서 델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델타의 의미는 어느 함수하고 같이 액션을 시켰을 때 표시가 되는데, 그 놈은 t가 c면은 fc고 t가 c가 아니면 0이 되는 그러한 값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액션을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실제 적분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적분이 그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닌 것과 함수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실제 적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실제로 델타가 뭐기 때문에 곱해서 요 액션, 요 곱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을 요렇게 표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의미는 요거다. 요게 되는 이유는 요 의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요쪽으로 와서 보면 요것의 극한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극한을 보면은 점점 쪼려오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다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0에서는 무한대의 값을 가질 겁니다. 그죠? 0에서는 무한대의 값을 갖고, 그래서 그냥 대충 생각할 때 이것도 무한대다. 그 다음에 0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적분을 하면 T1의 적분은 어떻게 돼요? T sub 1의 적분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1이죠. T sub 2의 적분은 길이가 2분의 1이고 높이가 2니까 1이죠. T sub 3는 길이가 4분의 1이고 높이가 4니까 1이죠. 그래서 적분을 항상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델타 t dt는 1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명확한, 이게 학부에서 명확한 설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한 이해를 하는지 어쩐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얘기할 테니까 한번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적분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델타라는 놈이 이런 놈의 극한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t를 적분하면은 1인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 적분을 수행한 건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델타 t를 적분하는데 요 놈은
어떨 땐 1이고 어떨 땐 0입니다. 1이 0이 A, B 사이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A, B 사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0이 돼요. 그건 왜 그러겠나? 자, 궁극적으로 요놈의 극한이니까 우리가 A하고 A, B를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은 T 서브 1은 A, B를 좀 포함하죠. 일부. 그죠? T 서브 1에 대한 그 함수와 A, B를 생각하면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0이 아닌 값을 갖는 거에서. 그래서 그 적분값이 0이 아닌데 n을 무한대로 택해주면은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죠. 그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T 서브 n을 적분하면은 n이 충분히 크면 0입니다. 그죠? 나 0을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0을 포함하면 궁극적으로 항상 1이죠. T 서브 n의 적분이.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이해가 가요? 그런 게 델타 펑션입니다. 델타 펑션은 자 여기서는 지금 내 델타하다가 여기서 델타 C인데 여기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나? 델타 T-C는 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적분하면 1입니다. C를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서 적분하면 0이에요. 이해가 가죠?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지금 0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놈을 C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델타는 어떤 클래시컬한 함수의 극한이다. 근데 그 클래시컬한 함수는 적분값이 항상 1이 되는 함수인데 폭은 좁아지고 높이는 올라가는 함수다. 그것을 극한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델타라는 놈을 그 C라는 점을 포함하는 구간에서 적분하면은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C라는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적분하면 0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반화된 함수는 됩니다. generalized function은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generalize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제대로 배울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만 해두세요.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델타의 물리적인 의미. 이게 수학적인 그 어떤 상상에서 나온 함수는 아닙니다. 처음의 시작은 수학적인 상상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사실에서 먼저 기인되는 함수예요. 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T1은 어떻게 돼요? T1은 1초 동안 1이라는 볼티지가 걸리는 거죠. T2는 2분의 1초 동안 2라는 볼티지가 걸리는 겁니다. T3는 8분의 1초 동안 4분의 1초 동안 4라는 볼티지가 걸린 거예요. 델타는 어떻게 생각해야겠나? 아주 짧은 시간에 무한히 큰 볼티지가 걸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벼락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온 것. 그러니까 벼락이나 번개가 친 것. 그랬을 때도 에너지가 오죠. 굉장한 에너지가 오는데 finite. 그 자체로만 볼티지를 따지면 무한해요. 굉장히 크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finite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벼락 같은 것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수학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분방정식에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경우 내지는 미분방정식 해 존재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아주 좋은 툴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함수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일단은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마음에 두고 한번 책도 좀 읽어보고 대충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델타하고 컨볼루션 하도록 하겠습니다.